그린지방이 오디오북. 요즘도 가끔 출근하는 꿈을 꿉니다. 퇴근길 회색 정장 차림의 내가 회사 로비를 지나가고 사람들은 여전히 부사장님이라 부르지요. 눈을 뜨면 천장은 낯설게 하얗고 옆에서는 전기밥솥이 치익 소리를 내며 김을 뿜고 있습니다. 퇴직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이제 누가 날 그렇게 부르지도 않고 나는 아침마다 이유 없이 일찍 깨어납니다. 아침 6시면 눈이 떠집니다. 알람도 설정하지 않았는데 몸이 기억합니다. 30년을 그 시간에 일어났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잠든 숨소리가 들립니다. 규칙적이고 고요합니다. 예전엔 내가 먼저 일어나 씻고 나가면 그녀가 졸린 눈으로 식탁에 밥을 차려놓았죠. 조심히 다녀와요. 그 말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일어나도 갈 곳이 없습니다. 거실로 나가 블라인드를 조금 올립니다. 창밖으론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정장 입은 남자, 구두소리 경쾌한 여자, 가방을 어깨에 맨 채 빠르게 걷는 젊은이들. 그들은 모두 어딘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나만 이 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식탁에 앉아 아내가 내어준 미역국을 먹다가 문득 물었죠.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아내는 신문을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몰라요. 냉장고나 좀 봐요. 이제 당신이 좀 알아서 해야지. 그 말투가 날 찔렀습니다. 예전엔 자기 회사 힘들지? 하며 내 표정을 살피던 사람이었는데 이젠 내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관심 없어 보입니다. 아니 어쩌면 나도 그녀의 하루에 관심이 없었던 시절이 길었겠죠. 회식, 출장, 보고서, 인사평가. 그 속에서 나는 가족은 당연히 기다려주는 존재라 여겼습니다. 숟가락을 놓고 신문을 펼쳤습니다. 경제면에는 구조조정 기사가, 사회면에는 노인 빈곤율 통계가 실려 있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활자만 가득합니다. 예전엔 이 신문을 읽으며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회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지금은 그저 시간을 채우기 위해 읽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커피를 내려주는 동안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의 작은 공원에서 노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운동복을 입고 팔을 흔들며 걷는 사람들,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떠는 할머니들. 그들도 나처럼 아침을 채우고 있는 걸까요? 커피잔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집니다. 오늘은 뭐 할 거예요? 아내의 질문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게 없으니까요. TV를 보거나 산책을 하거나 그냥 집에 있거나 매일이 같은 패턴입니다. 글쎄요. 당신 이러다가 정말 무기력해져요. 뭐라도 해야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잔을 내려놓고 다시 신문을 들었습니다. 대화를 피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공허하니까요. 퇴직 직후엔 사람들의 연락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선배님, 조는 좀 부탁드립니다. 형님, 식사 한번 하시죠.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전화는 줄고 반년이 지나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내 휴대폰은 매일 오전 11시 알람처럼 조용했습니다. 아, 나란 사람은 그 자리에 있을 때만 필요했던 거였구나. 처음엔 배신감 같은 게 들었습니다. 그토록 함께 일했던 후배들, 밤새워 술잔을 기울이던 동료들, 그들이 이렇게 쉽게 나를 잊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들도 살아가야 하니까요. 조직 안에서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나란 존재는 그들에게 이미 과거입니다. 가끔 옛 동료들의 소식이 들립니다. 누구는 승진했다더라. 누구는 자리를 옮겼다더라. 그 소식을 들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합니다. 부럽다기보다는 내가 그 세계에서 완전히 지워진 것 같아서입니다. 거실 한쪽에 쌓인 공로패, 상패, 기념사진들, 그때는 자랑이었는데 지금은 무겁습니다. 가끔은 버리고 싶지만 그걸 버리면 내가 사라질 것 같아요. 어느 날 오후 나는 그 상패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우수부서상, 경영혁신 공로상, 모범 임직원상, 반짝이는 금색 글씨들, 사진 속에 나는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박수를 치고 꽃다발을 건네주고 악수를 청합니다. 그때 나는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걸까요? 상편을 도로 선반에 올려놓으며 손끝에 먼지가 묻었습니다. 아내는 이 공간을 청소하지 않습니다. 나도 닦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쌓여갑니다. 과거처럼. 아내는 요즘 부쩍 친구들을 자주 만납니다. 저 점심 약속 있어요. 저녁은 혼자 해결해요. 그럴 때면 괜히 신발장 앞에서 구겨진 내 슬리퍼를 쳐다봅니다. 그게 내 자리 같아요. 아무도 신지 않는 낡은 자리. 그녀가 외출 준비를 하는 모습을 거실에서 지켜봅니다.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고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깁니다. 그 모습이 낯섭니다. 언제부터 그녀가 이렇게 활기차 보였을까요? 예전엔 늘 피곤한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다릅니다. 다녀올게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나는 혼자 남습니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째깍, 째깍, 째깍. 냉장고 모터 소리, 창밖 자동차 소리, 위층에서 걷는 발자국 소리. 모든 소리가 선명합니다. 그만큼 집이 조용하다는 뜻이겠죠? 점심시간이 되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통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아내가 해둔 것들입니다. 밥을 퍼서 혼자 먹었습니다. TV를 틀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소음일 뿐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다 멈췄습니다. 싱크대에 그릇 2개만 있습니다. 예전엔 온 가족이 모여 먹었는데 이제는 각자 시간이 따로입니다. 아이들은 독립했고 아내는 밖에 있고 나만 이 집에 남아 있습니다. 오후가 깁니다. 산책이라도 나갈까 생각하다가 그만뒀습니다. 밖에 나가봤자 갈 곳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습니다.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같은 문장을 몇 번이고 읽지만 무슨 뜻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책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 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6시입니다. 아직도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도마에 칼질하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가스레인지 불 켜지는 소리. 익숙한 소리들입니다. 하지만 그 소리 속에서 우리는 대화하지 않습니다.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밥. 간단한 식사입니다. 숟가락을 들고 밥을 떠먹으면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TV를 보고 있습니다. 내 쪽을 보지 않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내가 물었습니다. 친구 만났어요. 무슨 친구? 대학 동창이요.
오랜만에 만났어요. 재미있었어요? 네, 그럭저럭요. 짧은 대화가 끝났습니다. 다시 침묵이 흐릅니다. 나는 더 물어볼 말이 없습니다. 그녀도 더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저녁에 그녀가 돌아오면 나는 TV를 보고 있는 척합니다. 드라마에선 젊은 부부가 싸우고 화해하고 포옹하죠. 나는 리모컨을 눌러 채널을 돌립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또 뉴스야? 재미도 없는 걸 왜 그렇게 봐요? 드라마는 시끄러워서. 그 짧은 대화 뒤엔 긴 침묵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는데 옆에서 아내가 책을 읽고 있습니다. 페이지 넘기는 소리가 작게 들립니다. 나는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당신, 아내가 불렀습니다. 네? 요즘 힘들어요? 그 질문에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힘들다고 말하면 그녀가 위로해 줄까요? 아니면 더 차갑게 돌아설까요?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둠 속이라 그녀는 보지 못했을 겁니다. 나도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더 짙어졌습니다. 우리는 같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손 한 번 잡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외출한 틈에 거실 서랍을 정리하다가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시립평생교육원 수강증 미술치료 입문반. 수강생 이름, 내 아내. 처음 보는 필체의 메모도 함께 있었습니다. 남편을 탓하지 말자. 나도 나를 찾아야 한다. 손이 멈췄습니다.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남편을 탓하지 말자. 그녀도 나를 탓하고 있었구나. 나도 나를 찾아야 한다. 그녀도 길을 잃었구나.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시렸습니다. 그녀도 힘들었구나. 나만 무너진 게 아니었던 겁니다. 서랍을 닫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립니다. 비가 올 것 같습니다. 메모 속 문장이 머릿속에 맴돕니다. 나도 나를 찾아야 한다. 그럼 나는? 나는 나를 찾고 있나? 아니면 그냥 사라지고 있나? 저녁이 되어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나는 거실에서 그녀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말을 걸어야 할까요? 메모를 봤다고 말해야 할까요?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설거지를 했죠. 그릇에서 나는 물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내는 내 등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요, 그냥 그릇이 많네요. 그녀는 잠시 멈추더니 웃었습니다. 내일은 내가 할게요. 그 웃음이 어쩐지 예전 같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그녀를 봤습니다. 그녀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옆 얼굴이 보입니다. 주름이 늘었습니다.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섞여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아니, 나도 늙었겠죠. 우리는 함께 늙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동네 도서관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시니어 독서 봉사 모집. 하얀 종이에 적힌 그 글자가 이상하게 반짝여 보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신청서를 썼습니다. 직업은 퇴직자. 그 아래 빈칸, 희망 동기란에 뭐라고 적을까 잠시 고민하다가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이 그립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왔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집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나만 멈춰 있을 뿐입니다. 일주일 후 도서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봉사가 확정됐다고 합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입니다. 나는 처음으로 할 일이 생겼습니다.
첫 봉사일, 나는 긴장했습니다. 도서관 아동열람실에 들어서니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밝은 눈빛들, 나를 보고 할아버지다 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호칭이 낯설었습니다. 책을 펼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림책 속 이야기를 따라가며 웃고 놀라고 슬퍼했습니다. 그 작은 반응들이 내게 전해졌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 좋아요.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목소리가 좋다고? 누군가 내게 칭찬을 한 게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책을 읽었습니다. 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뭔가 해냈다는 느낌, 작지만 분명한 성취감,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내가 있었습니다. 일찍 왔네요. 오늘 수업 없었어요. 도서관 다녀왔어요. 도서관? 무슨 일로? 봉사 시작했어요.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는 거요. 아내가 나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웃었습니다. 좋네요. 그 짧은 말이 따뜻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학교와 취업 준비로 바쁘고 나는 주 2회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주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내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무슨 책 읽어줄 거예요? 그 질문에 나는 준비한 책을 꺼냈습니다. 전날 밤 미리 읽어보고 어떻게 표현할지 생각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준비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물었습니다. 요즘 표정이 좀 밝아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뭔가 달라 보여요. 나는 웃었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아서 내 표정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그렇게 말한다면 뭔가 변하고 있는 게 맞겠지요. 당신도 요즘 좋아 보여요. 내가 말했습니다. 아내가 놀란 듯 나를 봤습니다. 정말요? 네, 보고 싶어요.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줍은 듯 하면서도 기쁜 표정. 그 표정을 보니 내가 오랫동안 그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우리는 함께 전시회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나란히 걷는 길. 어색했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교육원 전시실은 작았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들, 수강생들의 작품이었습니다. 수채화, 아크릴화, 파스텔화, 다양한 기법과 주제들. 아내의 그림은 구석에 걸려 있었습니다. 작은 캔버스. 그려진 건 창문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과 나무. 햇살이 들어오는 장면. 단순한 그림이었지만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집 거실 창문이에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매일 보던 풍경인데 그리다 보니까 새롭더라고요. 빛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나무가 어떻게 흔들리는지 그런 걸 처음 제대로 본 것 같아요. 나는 그림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창문, 우리 집 창문. 내가 매일 아침 블라인드를 올리던 그 창문. 하지만 나는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밖을 내다보는 틀일 뿐이었습니다. 좋은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아내가 내 쪽을 봤습니다. 진심이에요? 네, 진심이에요. 평화로워 보여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그림들도 함께 봤습니다. 전시실을 천천히 돌며 가끔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큰 대화는 아니었지만 오랜만에 무언가를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전시회를 나와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젊은 연인들, 가족 단위 행인들, 혼자 걷는 노인들, 각자의 속도로 살아가는 사람들. 당신! 네! 우리 이혼하려고 했던 거 알아요?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언제요? 작년이요. 당신 퇴직하고 한 달쯤 됐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집에만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싶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비난하는 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근데 왜 안 했어요? 무서웠어요. 혼자 되는 게. 그리고 당신도 힘들어 보였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요? 내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보다 나아요, 조금씩. 조금씩.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게 아닐까요? 미안해요. 내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그동안 당신한테 무관심했던 것. 나만 힘든 줄 알았어요.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지 생각 못했어요. 그냥 짜증만 났어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도서관 봉사는 계속하고 싶어요. 그게 좋더라고요. 나도 그림은 계속 그릴 거예요. 그러세요? 우리 각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안 될까요? 서로 간섭하지 말고. 나는 그녀를 봤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가끔은 이렇게 같이 나오고, 네, 가끔은. 우리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달달한 맛과 쓴맛이 섞여 있었습니다. 인생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나란히 앉았습니다. 장박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 그림은 당신 그려볼까 해요. 저요? 네.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는 모습. 부담스러운데요? 괜찮아요. 사진 몰래 찍어서 그릴 거예요. 나는 웃었습니다. 아내도 따라 웃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공간. 하지만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아니, 공간은 그대로인데 내가 달라진 걸까요? 저녁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나는 채소를 씻고 아내는 고기를 양념했습니다. 부엌이 좁아서 자꾸 부딪혔습니다. 비켜봐요. 거기 칼 조심해요. 작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일상적인 대화. 하지만 그 안에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아내가 물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손자 보러 갈까요? 큰애가 시간 되냐고 물어봤어요. 좋죠. 당신도 갈 거죠? 당연하죠. 요즘 안 가잖아요. 바빴어요. 도서관 때문에. 그래요. 이제 바쁘신 분이니까. 아내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밥을 한 숟갈 떠먹으며 웃었습니다. 목요일이 됐습니다. 딸의 집에 갔습니다. 손자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할아버지! 5살 아이가 내 다리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온기. 나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많이 컸네. 할아버지도 왔어요? 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할아버지 오면 안 돼? 아니, 요즘 바쁘시다고 해서. 오늘은 시간 됐어. 딸이 웃으며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서 손자와 놀았습니다. 블록을 쌓고 그림책을 읽어주고 공놀이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아이와 보내는 시간.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 좋았어요. 네, 저도요. 손자가 할아버지 왔다고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요즘 할아버지 안 보여서 서운했나 봐요.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내가 너무 내 일에만 빠져 있었나 봅니다. 가족도 손자도 소홀히 했습니다. 다음엔 더 자주 가야겠어요. 그래요? 집에 도착해 각자의 공간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서재에 앉아 내일 읽어줄 책을 골랐습니다. 동화책 몇 권을 펼쳐보며 어떤 걸 선택할지 고민했습니다. 이 작은 고민이 즐거웠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책을 덮고 침실로 갔습니다. 아내는 벌써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 나는 조용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요즘도 가끔 출근하는 꿈을 꿉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문을 나서며 누군가에게 인사하는 대신 제 자신에게 말하죠. 잘 다녀오겠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회사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도서관일 때도 있고 공원일 때도 있고 때로는 모르는 길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든 발걸음을 떼는 게 중요하니까요. 다음 날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아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블라인드를 올렸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창밖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아내의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창문 너머의 풍경. 그녀가 본 빛과 나무. 나도 이제 봅니다. 아침의 고요함과 빛의 따뜻함을, 평범한 하루의 시작을. 커피를 내렸습니다. 원두 가는 소리, 물 끓는 소리, 커피 내리는 소리. 작은 소리들이 아침을 채웁니다. 커피잔을 들고 창가에 섰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아내가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일찍 일어났네요. 커피 드릴까요? 네, 고마워요. 나는 그녀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창가에 섰습니다. 말없이 아침을 바라봤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 산책하는 노인들. 각자의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도서관 가요? 네. 저는 오후에 수업 있어요. 그럼 저녁에 봐요. 네, 저녁에요. 간단한 대화. 저녁에 다시 만나자는, 각자의 하루를 보내고 다시 이 공간으로 돌아오자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방으로 들어가고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세상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 안에서 느리지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에 도서관 아동 열람실. 아이들이 내 주위에 모여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무슨 책이에요? 오늘은 바다 이야기야. 바다요? 재미있겠다. 책을 펼쳤습니다. 파란 바다가 그려진 페이지. 고래가 헤엄치는 그림. 나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바다는 넓고 깊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있습니다. 내 목소리가 열람실에 울렸습니다. 아이들은 숨 죽이며 들었습니다. 나는 계속 읽었습니다. 고래의 여행 이야기, 작은 물고기의 모험, 바닷속 신비한 풍경들. 이야기를 읽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도 지금 여행 중이구나. 퇴직 후에 새로운 바다를 헤엄치고 있구나. 때로는 길을 잃고 때로는 방향을 찾으며 혼자일 때도 있고 누군가와 함께할 때도 있으며. 책을 덮었습니다.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할아버지, 다음에 또 와요? 그럼 다음 주에 보자.
아이들이 웃으며 흩어졌습니다. 나는 책을 정리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작은 시간이 내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도서관을 나와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버스를 타지 않고 걸었습니다. 천천히 주변을 보며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나무들, 카페 앞에 놓인 테이블들, 빵 굽는 냄새가 나는 제과점, 동네의 풍경들. 예전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는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냉장고를 열어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서툴지만 해볼만 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연기가 좀 났지만 그럭저럭 먹을만 했습니다. 저녁 6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어요. 어서 와요. 배고프죠? 밥 했어요? 네, 된장찌개요.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식탁을 봤습니다. 당신이 다 한 거예요? 네, 맛은 모르겠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우리는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국을 한 숟가락 떠먹고 말했습니다. 짜요. 그래요? 근데 먹을만 해요. 다행이네요. 다음엔 소금을 조금만 넣어요. 그렇게 할게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짠 된장찌개를 먹으며 웃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함께 먹는 식사였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아내가 옆에 섰습니다. 같이 할게요. 괜찮아요. 아니요, 같이 해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했습니다. 오늘 수업 어땠어요? 좋았어요. 풍경화 그렸어요. 무슨 풍경이요? 공원이요. 벤치에 앉아서 본 풍경. 다 그렸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다음 주에 마저 그릴 거예요. 완성되면 보여줘요. 그럴게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TV를 켰지만 소리를 작게 줄였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연필로 뭔가를 그렸습니다. 나는 책을 읽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게 편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시계가 10시를 가리켰습니다. 차러 갈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네. 불을 끄고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네. 오늘 고마워요. 저녁 해줘서. 별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마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 그녀도 내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잘 자요? 당신도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고요한. 나도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출근하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바닷가를 걷는 꿈이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래가 발에 밟혔습니다. 옆에는 누군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아내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바다는 넓고 푸르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어디까지 갈 거예요? 꿈속에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걸어요. 좋아요.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해변을.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 걷고 있었으니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을 뜨니 아내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일찍 일어났네요? 오늘 일찍 나가야 해요. 그래요? 어디요? 친구 만나요. 같이 전시 보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요. 잘 다녀와요. 저녁에 놀게요. 천천히 와요. 아내가 준비를 마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나를 봤습니다. 당신도 좋은 하루 보내요? 네, 당신도요.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다시 만날 거니까요.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변하고 시간은 흐르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요즘도 가끔 출근하는 꿈을 꿉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꿈에서 깨어날 때 두렵지 않습니다. 천장은 여전히 하얗고 전기밥솥은 여전히 김을 뿜지만 나는 이제 압니다. 오늘도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걸. 작지만 분명한 이유들이 있다는 걸. 도서관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저녁에 돌아올 아내, 창밭의 햇살, 손안에 따뜻한 커피. 이 작은 것들이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나는 서재로 가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의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썼습니다. 오늘도 잘 다녀오겠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어딘가에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교회종인지 학교종인지 아니면 시간을 알리는 종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분명했습니다.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나의 하루가. 점심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아내가 해둔 반찬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밥을 짓고 국을 데웠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였지만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천천히 숟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회사에서 점심을 먹던 시절, 군의 식당의 소란스러움, 동료들과의 빠른 대화, 식사 후 바로 회의실로 향하던 발걸음. 그때는 밥을 먹는 것도 업무의 일부였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밥을 먹는 건 그저 밥을 먹는 일입니다. 서두를 필요도 누군가와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외로운 일인지 자유로운 일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둘 다겠죠. 오후 2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도서관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입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동네 슈퍼 앞을 지나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도서관요. 요즘 부지런하시네요. 자주 보여요. 할 일이 생겨서요. 좋은 일이죠. 집에만 있으면 늙어요.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따라 웃었습니다. 작은 대화였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 내 일상을 알아봐 주는 것. 그게 이렇게 반가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도서관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공간이 되어갑니다. 사서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네, 아이들 있나요? 벌써 기다리고 있어요. 아동 열람실로 들어서니 아이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자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늦지 않았어요? 응, 제 시간이야. 가방에서 오늘 준비한 책을 꺼냈습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 한 남자가 평생 나무를 심어 황무지를 숲으로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다시 보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나무 이야기야. 나무요? 재밌어요? 들어보면 알 거야. 책을 펼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를 조금 낮추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책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 남자는 매일매일 나무를 심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읽으며 나 자신을 봤습니다. 나도 지금 무언가를 심고 있는 걸까요? 작은 일상들을, 작은 관계들을, 작은 의미들을, 언젠가 숲이 될지 모를 것들을. 책을 다 읽었습니다.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남자는 왜 나무를 심었어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었을 거야. 무언가를 키우고 자라는 걸 보면서.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알게 될 겁니다. 살아간다는 건 무언가를 심는 일이라는 걸. 봉사를 마치고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가을 해는 짧습니다. 금방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저녁 공기가 좋았습니다. 선선하고 맑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공원을 지나쳤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기로 했습니다. 공원에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산책하는 노인, 운동하는 아주머니,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젊은 여자.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새들이 날아갔습니다. 세상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앉아서 하늘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아니, 시간은 있었는데 여유가 없었습니다. 늘 다음 일정, 다음 회의, 다음 목표를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아빠,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집 올 수 있어요? 손자가 생일이에요. 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럼 갈게. 뭐 사갈까? 아니에요. 그냥 오세요. 얼굴 보는 게 선물이에요. 얼굴 보는 게 선물.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구나. 그 생각이 따뜻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가로등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와 있었습니다. 현관에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거실로 들어서니 아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힘들었어요? 좀요. 많이 걸었어요. 전시는 어땠어요? 좋았어요. 친구가 추천해준 작가인데 그림이 예쁘더라고요. 뭐 그렸는데요? 일상이요. 그냥 평범한 풍경들. 부엌, 거실, 창밖 풍경 같은 거요. 평범한 게 좋을 때가 있죠. 그러게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차를 내려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천천히 마셔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TV는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당신, 아내가 불렀습니다. 네. 다음 주 토요일에 손자 생일이래요. 알아요. 아까 연락 왔어요. 같이 갈 거죠? 당연하죠. 선물은 뭐 사줄까요? 같이 고르러 가요. 내일 시간 있으면. 좋아요. 작은 계획이 생겼습니다. 함께 선물을 고르러 가는 일. 별것 아닌 것겠지만 우리에게는 큰 일이었습니다.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것. 그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릅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간단하게 라면을 끓였습니다. 계란을 풀고 파를 썰고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요즘 라면이 이렇게 맛있었나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가 봐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뜨거운 라면 한 그릇, 함께하는 저녁, 작은 웃음. 이런 게 행복이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며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행복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손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행복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쁘지 않아요, 요즘. 나도요. 당신도 나쁘지 않아요? 네, 예전보단 훨씬. 우리는 다시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행복이라는 말은 너무 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각자의 공간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는 서재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아내는 거실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가끔 연필 깎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끔 책장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것,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11시가 되어 침실로 갔습니다. 아내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각자 침대 양쪽에 누웠습니다. 내일 몇 시에 나갈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점심 먹고 나가요. 천천히. 그래요. 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어둠이었습니다. 잘 자요. 당신도요.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의 숨소리, 내 숨소리, 두 개의 숨소리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도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는 정원이었습니다. 넓은 정원에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나는 삽을 들고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뭘 심는 거예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아내였습니다. 모르겠어요. 심다 보면 알겠죠. 나도 도와줄까요? 좋아요. 우리는 함께 땅을 팠습니다. 함께 씨앗을 심었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손에 흙이 묻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느낌. 함께 만들어가는 느낌. 언제 자랄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천천히요. 아주 천천히. 괜찮아요. 우린 시간이 있으니까. 꿈속에서 우리는 웃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햇살이 좋았습니다. 일어나 거실로 나가니 아내가 먼저 일어나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네, 좋은 아침.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토스트와 커피. 간단한 식사였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나가기 딱 좋아요. 몇 시에 나갈까요? 1시쯤? 좋아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각자 준비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1시가 되어 집을 나섰습니다.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손자 선물을 사러. 버스를 탔습니다.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 풍경을 봤습니다. 뭘 사줄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장난감? 요즘 애들은 장난감보다 책을 좋아한대요? 그럼 책? 아니면 같이 가서 물어볼까요? 그게 좋겠네요. 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주말이라 그런가 봅니다.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동용품 매장으로 갔습니다. 여러 물건들을 봤습니다. 장난감, 책, 옷, 신발. 고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한 옷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거 어때요? 좋은데요? 색깔이 예쁘죠? 네. 결국 옷 한 벌과 그림책 3권을 샀습니다. 포장을 부탁하고 기다리는 동안 아내가 말했습니다. 옛날 생각나요. 우리 애들 어렸을 때. 그때는 여유가 없었죠. 맞아요. 맨날 바빴어요. 미안해요. 왜요? 그때 더 함께 있지 못해서.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로 바빴죠. 그래도 이제라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나도 웃었습니다. 과거로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습니다. 포장이 끝났습니다. 선물을 받아들고 매장을 나왔습니다. 배가 고파서 식당으로 갔습니다. 파스타를 주문했습니다. 오랜만에 외식하네요. 그러게요. 맛있어요? 네. 음식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딸 이야기, 손자 이야기, 날씨 이야기. 특별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끊기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선물을 테이블에 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네. 커피를 내려 함께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좋았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앞으로 가끔 이렇게 나가요. 그래요. 작은 약속이었습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약속이 우리를 이어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내가 먼저 잠들었습니다. 나는 천장을 보며 오늘을 돌아봤습니다. 선물을 고르고 함께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고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일들이 쌓여서 하루가 되었습니다. 퇴직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갈 곳도 할 일도 만날 사람도 없었습니다. 나는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외로울 때가 있고 공허할 때가 있고 길에 잃은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무언가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아이들, 아내와의 작은 대화들, 천천히 흐르는 시간들. 이런 것들이 나를 지탱해 줍니다. 크지 않습니다. 빛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나는 아직 나를 찾지 못했습니다. 부사장이 아닌 나, 직함이 없는 나, 그냥 한 사람으로서의 나. 그게 누구인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찾아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더듬더듬. 때로는 뒤로 가고, 때로는 멈추지만, 그래도 걷고 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도 자기를 찾고 있습니다. 아내가 아닌, 엄마가 아닌, 그냥 한 사람으로서의 자기를. 우리는 함께, 하지만 각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언젠가 만날까요? 우리의 길이? 아니면 계속 평행선으로 갈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걷고 있다는 것, 멈추지 않았다는 것.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나도 숨을 쉬었습니다. 천천히, 깊게.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매일. 다음 주가 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눈을 뜨니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을비였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아내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비 오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요. 빗소리 때문에 잠이 깼어요. 나도 그녀 옆에 섰습니다. 함께 빗줄기를 봤습니다. 나뭇잎에 떨어지는 빗방울, 젖어가는 아스팔트, 우산에 쓴 사람들. 예쁘네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비가요? 네, 가을비는 예뻐요. 나는 그녀의 옆 얼굴을 봤습니다.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녀가 이런 표정을 짓게 됐을까요? 아니면 내가 이제야 보게 된 걸까요? 커피 드릴게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원두향이 퍼졌습니다.
2잔을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한 잔을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우리는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도 대화가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오늘 도서관 가요? 네, 비 와도 가야죠. 우산 챙겨요. 네. 오후가 되어 집을 나섰습니다. 우산을 쓰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비는 가늘게 내렸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계절이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벌써 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비 맞았어요? 조금. 감기 걸리겠어요. 괜찮아. 걱정해줘서 고마워. 아이의 걱정이 따뜻했습니다. 누군가 내 안부를 묻는다는 것, 그게 이렇게 소중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오늘은 무슨 책이에요? 비 오는 날 이야기야. 책을 펼쳤습니다. 비 오는 숲속 이야기였습니다. 동물들이 비를 피하고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이었습니다.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비를 피하고 있는 걸까요? 삶이라는 비를.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걸까요? 책을 다 읽고 아이들이 흩어졌습니다. 한 아이가 남아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응? 저희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나는 아이의 눈을 봤습니다. 맑은 눈이었습니다. 그래, 언제? 작년이요. 엄마가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나를 지켜본대요. 그렇겠네.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같아요. 목소리도 비슷하고. 아이가 웃었습니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 약속이에요? 약속. 아이가 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나도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작은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와 약속한다는 것, 누군가를 기다리게 한다는 것, 그게 책임이었습니다.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비는 그쳤습니다. 젖은 거리에서 물 냄새가 났습니다. 하늘이 개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 응, 무슨 일이야? 아무 일 없어요. 그냥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 해서요. 잘 지내지? 너는? 저도 잘 지내요. 회사 일이 좀 바쁘긴 한데 괜찮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 네? 아버지는 요즘 뭐 하세요? 도서관에서 봉사해 아이들한테 책 읽려주고. 그래요? 좋네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연락을 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시간 되면 집에 와. 네? 곧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이 바쁜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렇게 목소리만 들어도 좋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부엌에 있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네. 저녁 준비해요? 응, 김치찌개 끓이려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두부 좀 썰어줘요. 나는 도마를 꺼내 두부를 썰었습니다. 서툴렀지만 해볼만 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웃었습니다. 뭐가 웃겨요? 아니, 당신이 두부 써는 모습이 낯설어서요. 예전엔 안 했죠. 그래도 지금은 하잖아요. 늦었지만요.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이 딱 맞는 때예요. 그녀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지금이 딱 맞는 때.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저녁을 함께 준비하고 함께 먹었습니다. 김치찌개가 얼큰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아들한테 연락 왔어요. 그래요? 무슨 일인데? 아무 일 없대요. 그냥 안부 물어보는 거요. 잘 됐네요. 요즘 애들이 바빠서 연락도 잘 못하는데. 곧 온대요. 그래요? 그럼 맛있는 거 해줘야겠네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아이들 이야기를 할 때 그녀의 얼굴은 밝아졌습니다. 엄마로서의 얼굴이었습니다. 토요일이 왔습니다. 손자 생일날이었습니다. 오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선물을 챙기고 옷을 갈아입고 조금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딸의 집에 도착하니 벌써 여러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사돈들, 친척들, 손자 친구들. 집안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아빠, 엄마, 오셨어요? 딸이 반겼습니다. 주인공은 어디 있어? 방에 있어요. 불러올게요. 잠시 후 손자가 뛰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생일 축하해. 선물을 건넸습니다. 손자가 눈을 반짝이며 포장을 뜯었습니다. 우와, 공룡옷이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아이가 안겼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 나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노래를 부르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 오랜만에 느끼는 활기였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때요? 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아. 지낼만해. 엄마는요? 엄마도 괜찮아. 그림도 그리고 친구들도 만나고. 다행이에요. 걱정했거든요.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잘 지내. 딸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좋았죠? 아내가 말했습니다. 네, 손자가 많이 컸어요. 우리도 늙었어요. 그래도 우린 아직 살아있잖아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TV를 켰지만 소리를 줄였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게 좋았습니다. 당신? 네, 고마워요. 뭐가요? 요즘 같이 있어 줘서.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도서관 봉사는 계속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내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내는 계속 그림을 그렸습니다. 조금씩 실력이 늘었습니다. 집안 벽에 그녀의 그림이 하나 걸렸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말다툼을 했고, 때로는 침묵했고, 때로는 각자의 공간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어느 겨울 저녁, 눈이 내리는 창밖을 보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내년에는 여행 갈까요? 여행요? 네, 둘이서 아무데나 가요. 바다든 산이든. 좋아요? 정말요? 네, 가요. 어디든. 작은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 안에는 미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내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일기를 썼습니다. 퇴직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가끔 출근하는 꿈을 꿉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도 갈 곳이 있으니까요. 할 일이 있으니까요. 함께할 사람이 있으니까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공허할 때가 있고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걷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천천히, 조금씩. 내일도 잘 다녀오겠습니다. 내 삶으로.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하얗게, 조용히 세상을 덮어갔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하얗게 변해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풍경이 펼쳐질 것입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림 그리는 거 재미있어요? 그녀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네, 재미있어요. 오랜만에 내가 뭔가 하는 기분이에요. 잘 됐네요. 우리는 그렇게 짧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전처럼 길지는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도서관으로 향하던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어딘가 익숙한 실루엣이 있었습니다. 길가 벤치에 앉은 아내, 옆에는 미술 도구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케치북에 뭔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집중한 얼굴, 평화로운 표정. 나는 처음 보는 그녀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더니 내 쪽을 봤습니다. 버스 창문 너머로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창문 너머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리엔 바람만 남았습니다. 도서관에 도착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동안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벤치에 앉아 그림을 그리던 아내. 그녀도 자기만의 시간을 찾았구나. 나도 찾고 있고,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봉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식탁 위에 메모 한 장이 있었습니다. 당신 잘 다녀왔죠? 나도 오늘 내 그림 그렸어요. 끝에는 작게 이런 문장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우린 아직 살아있네요. 나는 그 메모를 조용히 접어 수첩 속에 넣었습니다. 창밖엔 초가을 바람이 불었고 어딘가에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게 교회 종인지 학교 종인지 아니면 내 마음의 종인지 모르겠더군요.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메뉴는 된장찌개와 고등어 구이. 간단한 식사였지만 예전보다 대화가 많았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어땠어요? 한 아이가 공룡책 읽어달라고 했어요. 공룡 이름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공룡 이름이요? 네, 티라노사우루스는 그나마 쉬운데 브라키오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 혀가 꼬였어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웃음소리였습니다. 나도 따라 웃었습니다. 우스운 일도 아닌데 우리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내가 그릇을 씻으면 아내가 닦았습니다. 물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우리의 숨소리. 작은 소리들이 채워진 부엌. 예전에도 이렇게 함께한 적이 있었나요? 기억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녁 뉴스를 보다가 아내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전시회가 있대요. 교육원에서 하는 거요. 볼래요? 당신 그림도 거기 있어요? 네, 작은 거 하나요. 그럼 가야죠. 아내가 놀란 듯 나를 봤습니다. 정말요? 네.